자, 14단원입니다. 우리가 리스트를 볼 때는 이제 리스트의 이해라고 해서 리스트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활용이라 그래서 크게 인덱싱과 슬라이싱으로 대표되는 사용 방법들을 좀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관련 내장 함수나 메서드들을 봤었어요. 문자열도 그런 순서로 봤고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딕셔너리는 인덱스 번호가 없잖아요. 맘먹으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딕셔너리가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이 인덱싱은 가능하겠다. 인덱스 쓰면 슬라이싱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활용은요, 바로 내장 함수랑 메서드로 넘어갈 거예요. 자, 렌 함수. 아까 봤다시피 렌 함수는 뭐가 됐건 개수를 세준다 그랬죠? 말 그대로 키와 밸류의 쌍이 몇 개인지 개수를 세줘요. 델 함수. 리스트의 원소도 지울 수 있으니까 딕셔너리도 지울 수 있습니다. 포인트에 잉글리시 지워라. 그럼 얘가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출력했을 때는 코리안 매스 잉글리시가 다 나왔는데 잉글리시를 삭제하고 나서 출력하면은 잉글리시 없어져 있죠. 여기서 만약에 오타 났다. 그럼 에러 나요. 왜냐면 존재하지 않는 키를 삭제하면 에러가 발생을 하니까. 자, 그럼 메서드 봅시다. get이라는 메서드예요. 딕이라고 있을 때 딕.get 해고서 네임을 지정하면은 네임에 대응되는 값을 반환해요. 그러면 이게 요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딕의 네임 이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차이가 되냐면은 딕의 젠더 성별을 내가 출력하고 싶다. 요거를 프린트에다가 집어넣으면 네임, 폰, 벌스니까 젠더가 없죠. 그 없는 거 출력하면 어떻게 된다? 에러 난다. 근데 get으로 가져오면은 에러가 안 나요. 젠더라는 애가 없습니다라고 논을 반환해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장치인 거죠. 분명히 더 좋은 건 알겠는데 타이핑량이 많아서 저는 안 써요. 저는 이거 안 써봤어요. 뭔가 정이 안 가더라고요, 얘는. 자, 조금 전에 했던 설명 페이지에 넣은 거예요. 자, A와 B가 있을 때 C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여기서는 키 에러가 나는데 get으로 사용해서 C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없으면 논이 떨어진다 그랬죠? 한술 더 떠서 C라고 하는 값이 없을 때 300을 대신 반환해라 라고 해서 해당 키가 없을 때 기본값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안정성은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형식적으로만 얘기한다면 그래서 웬만하면 get 메서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타이핑 귀찮은 건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자, 어떤 학생의 성적을 의미하는 자료가 있다고 칩시다. 딕셔너리 객체에서 키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딕셔너리의 키만 뽑아서 딕키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이 객체를 리스트 함수한테 줘요. 리스트 함수는 리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이었죠. 그러면 이름표만 뽑아서 리스트로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통 키 걷어내고 얘가 이 자리에 한 번에 들어가서 아래처럼 이렇게 일괄 처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번엔 값만 분리하기예요. 성적표에서 values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값만 뽑아서 dict value라는 객체로 만들어 주는데 얘도 리스트 함수한테 주면은 목록 리스트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에 쓰고요. 이런 기능들을 소개하면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씁니다라고 매번 말하면은 좀 많이 수업이 딜레이가 많이 돼서 미처 말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것도 많이 써요. 얘도 패키지가 안 깔려 있을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딕트가 아까처럼
국어, 뭐 임의로 적을게요. 수학. 영어. 자, 이렇게 해서 딕트가 있다라고 치면 여기서 이제 그 이름하고 값들만 분류했었죠. 키 리스트는 리스트에 dict.key. 자, 이렇게 해서 이름만 분류하고 value 리스트는 리스트 함수 적어서 dict.values. 이렇게 하면 값 목록만 분류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까지 했죠. 나중에 진도가 더 나가면 이제 이런 걸 붙인다고요. 이거였나? 왜 설치가 안 됐지? 오타 났다. 함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저도 다 외우고 쓰지는 않아요. 저도 참고할 만한 거 매번 보면서 하지. 코드를 다 외우라고는 얘기 안 해요. 기본적인 거는 외워도. 그냥 바고 x의 키리스트, y의 밸류 리스트. 네,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딕셔너리가 주어졌을 때 키만 뽑아서 x축으로 놓고요. 값만 뽑아서 y축으로 놔요. 그러면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래프를 나중에 만들 때 한글을 사용하려면은 뭔가 좀 특수한 처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생략했기 때문에 한글은 좀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름하고 값을 아예 한 쌍으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적표 객체를 가져와서 아이템스라는 함수로 호출하면은 이름과 값을 한 쌍으로 갖는 튜플로 변환을 합니다. 이걸 리스트로 감싸면 2차원 리스트 같긴 한데 큰 리스트의 0번째가 이름과 값, 1번째가 이름과 값, 2번째가 이름과 값. 이런 식으로 2차원 데이터 형태로 바꿔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얘는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자, 데이터의 확장과 복사입니다. 두 개의 딕셔너리가 있을 때요. 첫 번째 딕셔너리를 성적표 2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라 라고 하면은 업데이트가 보통 갱신이거든요. 그러면 성적표 1에 성적표 2를 갖다 붙여요. 엎어쳐요. 그래서 성적표 1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비슷한 기능이 리스트에 익스텐드가 있었어요.
딕셔너리도 리스트처럼 얕은 복사가 수행돼요. 근데 리스트는 슬라이싱이 없기 때문에 깊은 복사를 수행하려면 카피 함수를 써야 돼요. 그러면 깊은 복사가 돼서 처리가 됩니다. 딕셔너리를 임의로 만든 다음에 클리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요, 모든 원소를 삭제합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연속성 자료형으로 그 자체가 객체다. 파이썬은 모든 변수가 객체죠. len 함수는 길이를 조회해서 반환한다. 원소의 개수를 카운트한다 그랬죠. 키 메서드는 키를 추출하고 밸류 메서드는 딕셔너리 값을 추출하고, 그 밖에 아이템스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키와 밸류의 쌍으로 추출해 주는데 얘는 활용도는 별로 없었어요. 자, 키나 밸류스 메서드의 반환값을 리스트 함수한테 전달하면 키와 밸류를 각각 리스트 형태로 추출할 수 있다. 이 특성을 나중에 되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업데이트 메서드에 다른 딕셔너리 전달하면 딕셔너리 병합, 카피는 깊은 복사. 삭제하는 거는 잘 안 쓰니까 뭐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업데이트하고 카피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활용도가 좀 있을 겁니다. 자, 딕셔너리의 특정 원소를 삭제하고 한다. 어떤 내장 함수? remove, 램, delete, del. 오케이. 딕셔너리 객체로부터 키나 아니면 values 메서드를 써서 키 혹은 value를 추출했다. 이걸 리스트로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한 내장 함수. 리스트. 어떤 딕셔너리에 다른 딕셔너리를 병합해서 확장하고자 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는 업데이트였죠. 만약에 그럼 얘가 리스트였다면 extend예요. s는 없어요. 리스트는. 그래서 딕셔너리 활용까지. 다음에 이제 조건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글씨 여기까지 실습 완성하시면 됩니다.